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금강산 TV의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무탈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늘 저희 채널에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마음 따뜻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금강산 TV에서는 우리 사회의 특별한 구성원이자 동시에 자랑스러운 한민족의 일원인 탈북민 어르신들께서 북녘 땅을 떠나 자유를 찾아 남한에 정착하시면서 겪으시는 다양한 경험들, 그 중에서도 특히 흥미롭고 때로는 놀랍기까지 한 이색적인 문화 충격들을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민족의 피가 흐르지만 7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분단된 환경 속에서 남과 북의 문화는 너무나도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러한 극명한 문화적 차이 속에서 우리 탈북민 어르신들은 과연 어떤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계실까요? 그분들의 솔직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남북한 문화의 간극을 이해하고 서로를 더욱 깊이 존중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감동적이고 때로는 웃음이 터져나오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저와 함께 깊숙이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선 진정한 공감과 이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문화 충격은 바로 언어와 소통 방식의 미묘하지만 강력한 차이입니다. 어르신들, 많은 분들께서 같은 한국어를 쓰는데 뭐가 그리 다르겠느냐?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주로 직설적이고 명확하며 핵심을 짚는 표현 방식을 선호합니다. 즉, 이것은 이러하고 저것은 저러하다라고 솔직하고 간결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통 방식이지요. 특히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명료한 언어 사용이 더욱 강조됩니다. 반면에 남한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의와 체면을 중시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완곡하고 간접적인 표현을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하지만 제 역량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라든지 또는 고려해보겠습니다와 같이 부드럽게 거절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도 대놓고 이게 무슨 맛이에요? 라고 격하게 불평하기보다는 조금 싱겁네요. 혹은 제 입맛에는 살짝 안 맞네요.처럼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 예의 바르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미묘하지만 중요한 소통 방식의 차이 때문에 탈북민 어르신들은 남한 사람들과 처음 대화하실 때 종종 당황스러워하시고 때로는 서로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여 오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그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특히 직장 생활이나 새로운 이웃과의 관계, 형성 과정에서 이러한 소통 방식의 간극이 어려움으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북한의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는 개인의 의견 표출보다는 집단의 조화와 결속을 우선시하여 다소 획일적인 언어 사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개인의 개성과 의견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기에 처음에는 이러한 자유롭고 다양한 소통 방식이 다소 낯설고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금강산 TV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점차 이해하고 유연하게 적응해 나가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와 학습, 의지가 그분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화 충격은 사회적 가치와 행동 양식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강력한 집단주의 문화를 강조해왔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개인의 행복이나 이익보다는 집단 전체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모든 인민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서로 돕고 의지하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남한 사회는 어떻습니까? 급격한 경제 발전과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매우 강해졌고 능력주의와 경쟁적인 분위기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노력하며 개인의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문화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탈북민 어르신들은 때때로 깊은 고립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웃 간의 끈끈한 유대와 서로 돕고 의지하는 품앗이 문화가 자연스러웠지만 남한에서는 개인의 사생활과 공간을 존중하며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는 마을 잔치나 집안의 대소사를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돕고 축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으나 남한에서는 개인적인 경조사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처음에는 남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차갑고 정이 없어 보일까? 혹은 다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문화의 차이일 뿐 남한 사람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따뜻한 마음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점차 알아가게 되십니다. 또한 남한 사회의 급변하는 트렌드와 유행, 그리고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대중문화 콘텐츠 역시 탈북민 어르신들에게는 커다란 문화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한 소셜미디어, 매일매일 새로운 아이돌 그룹과 드라마가 쏟아져 나오는 대중문화 시장, 그리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 등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문물과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데 많은 정신적, 육체적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도전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며 삶의 활력을 찾아가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화 충격은 바로 경제적 어려움과 이해하기 어려운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계획, 경제체제 하에 모든 인민의 의식주 문제가 국가에 의해 배급되고 관리되었습니다. 돈의 중요성보다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집단 노동의 가치가 더 강조되었고 개인적인 부의 축적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물론 시장 경제 요소가 도입되기는 했지만 남한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거래되고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부를 축적할 수 있으며 치열한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탈북민 어르신들께서 처음 남한에 오시면 이러한 자본주의 시스템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속성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여 크나큰 당혹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 인터넷 뱅킹 사용,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주식 투자, 부동산 거래, 그리고 각종 세금 신고와 같은 복잡한 금융 시스템은 물론이고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여러 가게의 가격을 비교하고 흥정하는 것이 익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진 가격에 통일적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에서는 주로 농업이나 특정 중공업 분야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많아 남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고도의 기술이나 학력이 부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취업에 성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탈북민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자칫 고립될까봐 깊은 걱정을 하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수많은 민간단체는 이러한 어려움을 깊이 인지하고 있으며 탈북민 어르신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하나원이라는 기관에서 한국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심리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 근처에 위치한 하나센터에서는 주거지원, 취업알선, 심리지원 등 더욱 실질적이고 밀착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탈북민 어르신들이 북한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남한에서 새롭게 배운 기술을 결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사업 아이템으로 성공적으로 창업하시거나 새로운 분야에 용감하게 도전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찾아가시는 긍정적인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불굴의 의지와 끈기,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존경과 감동을 안겨줍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빛을 찾아가는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희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화 충격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어르신들,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피가 흐르는데 무슨 편견이 있고 차별이 있겠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남한 사람들 중에는 탈북민, 어르신들을 다른 사람 또는 낯선 이방인처럼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북한에서 오셨다는 이유만으로 괜한 오해를 하거나 억양이나 생활 방식의 차이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며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탈북민 어르신들은 남한 사람들과 진정한 친구 관계를 맺거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정치적 이념과 관련된 오해와 편견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남한 사회에서는 탈북민에게 북한 체제를 부정하고 남한의 우월성을 찬양하기를 암묵적으로 요구한다고 느끼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이는 탈북민 어르신들이 남한 사회에서 온전한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누릴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탈북민 어르신들에게 심리적인 부담감과 더불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느 사회에 속한 사람인가? 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번민과 고통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점은 이러한 편견과 차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차별 또는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는 탈북민 응답률이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남한 사회가 점점 더 탈북민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를 포용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우리 금강산TV에서도 이러한 편견과 오해를 해소하고 남과 북의 주민들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통합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탈북민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은 단순히 북한을 탈출한 것이 아니라 자유와 희망을 찾아 용감하게 새로운 삶을 개척하신 위대한 분들이십니다. 어떤 차별이나 편견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어르신들만의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어르신들의 존재 자체가 남북 통일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문화 충격은 숨가쁘게 빠른 사회의 속도와 복잡하기 짝이 없는 행정 시스템입니다. 북한 사회는 상대적으로 변화의 속도가 느리고 중앙 집권적인 체제 하에 모든 것이 단순하고 통일적으로 관리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한 사회는 모든 것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눈부시며 사회의 트렌드와 유행은 시시각각 바뀌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초고속 인터넷, 손바닥 안의 작은 기기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스마트폰의 놀라운 기능,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활기 넘치는 도시의 모습, 그리고 도로를 가득 메운 수많은 종류의 자동차들은 탈북민 어르신들에게는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이자 때로는 엄청난 혼란을 안겨주는 요소일 것입니다. 또한 남한의 복잡하고 체계적인 행정 절차 역시 처음에는 커다란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관공서에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거나 각종 민원을 처리할 때 수많은 종류의 양식을 작성하고 여러 부서를 거쳐야 하며 때로는 온라인으로만 처리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국가의 통제하에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한의 이러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의 경우 키오스크를 이용한 주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 이용 등 현대 사회의 편리함 이면에 숨겨진 디지털 장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금강산TV가 만난 많은 탈북민 어르신들은 이러한 모든 어려움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새로운 환경에 훌륭하게 적응해 나가고 계십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위해 복지관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키오스크 앞에서 서슴없이 주문을 시도하시며 복잡한 대중교통 노선을 파악하기 위해 스마트폰 지도를 활용하시는 등 젊은 세대 못지않은 열정과 학구열로 남한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계십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불굴의 의지와 배우려는 자세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선사합니다. 그분들은 단순한 난민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과 생활 방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진정한 개척자들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금강산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북녘 땅을 떠나 남한에 정착하신 탈북민 어르신들께서 겪으시는 5가지 이색적이고도 현실적인 문화 충격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70여 년의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온 만큼 이분들이 겪으시는 어려움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 금강산TV가 오늘 전해드린 내용처럼 놀랍게도 대부분의 탈북민 어르신들은 남한 생활에 매우 만족하시며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계시고 과거보다 훨씬 적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 통계는 우리 사회가 탈북민들을 더욱 따뜻하게 포용하고 있으며 탈북민들 역시 새로운 삶에 대한 강한 의지로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일부 어르신들께서 문화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 가족과 고향을 떠나온 심리적 외로움,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남한 이주를 후회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탈북민 어르신들이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는 다가올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민족 전체의 미래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과제입니다. 이분들이 겪으시는 작은 어려움 하나에도 귀 기울여주고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관심으로 손 내밀어주는 것이 바로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치유하고 완전한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금강산TV는 앞으로도 탈북민 어르신들의 솔직하고 감동적인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그분들의 용감하고 고단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나아가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화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주변의 탈북민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우리 어르신들께는 삶의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되고 남한 사회의 구성원들에게는 탈북민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더 넓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은 저희 금강산TV가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이 의미 있는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금강산TV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감동적이며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